다음 이제 19번입니다. 예, 19번. 예, 19번의 문제는 뭐죠?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이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이제 그림은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 교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뚫고 지나갈 때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직선 위에 이 교점이 아닌 점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어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요 세타가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알고 있죠? 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세타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벡터까지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방향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 그리고 평면의 법선 벡터 이루는 각, 이게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건 아니죠.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이 벡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것은 요 도형 내 어떤 관계로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요 문제도.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원래 의도는 이런 거죠. 길이가 어떻게 됐었죠? 선분의 길이가 AB가 2, 3, 4인데 AB가 2. 좀 이걸 보고 합시다. AB는 2. AB는 2. 요 길이가 2고요. 그리고 AD는 3. 요 길이가 3이고 A 높이가 여기 4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에 놓고 생각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평면 AFGD라는 이 평면하고 BFG라는 평면하고 교선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교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요 밑면하고 요 직선하고 이루는 각은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거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점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요게 바로 세타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게 대각선이니까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그쵸? 중점이 되는 거니까. 높이는 2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여기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9, 1, 루트 10이다라는 걸 알고 있겠고. 요게 또 빗변이니까 루트 10이니까 제곱하면 10, 요거 제곱하면 4, 루트 1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여기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14분의 루트 10 해서 요게 코사인 세타인데 제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곱해주면 14분의 10이니까 14분의 10이니까 2로 나눠주면 7분의 5가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자, 이렇게 나중에는 법선 벡터를 배우게 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좌표축을 놓으면 어떻게 x, y, g 좌표로 놓고 하면 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고 그러면 방향 벡터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밑면에 대한 법선 벡터 있을 거예요. 법선 벡터는 Z축 이렇게와 동일하죠. 즉 밑면에 X, Y 평면에 법선 벡터가 동일해요. 0, 0, 1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으면 그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은 거잖아요. 이쪽을 찾은 거예요. 이쪽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의 값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을 찾게 돼서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벡터를 배운 다음에 하는 풀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아마 벡터 배운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의도는 이렇게 1번 풀이가 맞고 2번 풀이를 다 하지 않았지만 2번 풀이는 뭐다? 2번 풀이는 뭐다? 벡터를 이용한 풀이다라는 거예요. 벡터를 이용한 풀이다. 그래서 벡터를 배운 학생들은 그 풀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돼요. 사실은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대수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놓고 자, 벡터를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 좌표 잡는 법을 여러분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배웠다 생각하고 안 배운 학생들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좌표를 잡아봅시다. 여기가 요 길이 D의 AD가 3이었고 여기가 2, 즉 AB가 2였고 AE가 4였으니까 여기가 4, 높이가 3입니다. 그래서 좌표를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도 나오고 요 점도 나오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그리고 두 점을 지나 요 주점, 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점이 뭡니까? 요 점. x축으로 얼마만큼 같습니까? 3.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할까요? 예, p. p의 좌표는 x축으로는 3만큼 왔죠. y축으로 얼마만큼 왔습니까? 예, 여기가 2였으니까 반만큼 왔겠죠. 그러니까 1. z축으로는 얼마만큼? 중점만큼 왔으니까 2. 3, 1, 2가 되는 거예요. p가. 그리고 g라는 점. 예, g라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0, 2, 0이 되죠. 예. p 없죠? 예, 없어요. 예, 0이 0이 됩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예, 방향 벡터만도 필요해요. 사실은 뭐 직선의 방식은 또 필요 없고 방향 벡터만 필요해. 자, 그러면은 3-0 그리고 1-2 그리고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0, y-2, g-0.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찾았어요. 이게 방향 벡터가 되죠. 그래서 u 벡터라고 하면 3-1, 2가 방향 벡터고 0, 2, 0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된다. 그리고 이제 법선 벡터. 밑면의 법선 벡터는 0, 0,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평면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가 세타였다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세타 프라임 얘를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만큼을.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u 벡터 크기 그리고 v 벡터의 크기 분의 u 벡터하고 v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하면 얼마예요? 0, 0, 2가 되네. 2. 크기는 얼마예요? 9, 1, 4니까 9, 1, 3은 루트 14. 그리고 얘는 크기가 1인 거죠. 예,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구해진 거예요. 자, 여기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루트 14분의 2가 나왔어요. 루트 14분의 2. 그럼 14에서 4를 빼면 루트 10이 되죠? 맞아요? 예. 그런데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세타 프라임하고 세타는 더해주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되냐? 루트 14분의 루트 10이 되고 그것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였으니까 이 문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14분의 10이 돼서 바로 7분의 5다라는 값을 구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연습시켰냐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를 배우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평면의 방정식, 법선 벡터, 방향 벡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이 내용 특히 이제 이쪽으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는 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코사인 세타 프라임, 즉 직선의 방향 벡터,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룬 것은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프라임인데 사인 세타를 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낸 경우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고 이 문제는 앞에 1번 풀이가 훨씬 낫죠. 당연히. 그러나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그 전에 과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선생님이 할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챙겨가세요. 자, 다음 이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네. 자, 20번 문제. 딱 보기에 정말 여러분들 겁먹기에 딱 좋은